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커피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많이 마시게 된 걸까요? 맞습니다. 커피 아랍에서 많이 마시기 시작했는데 게다가 교황청에서 16세기 후반에 클레멘트 8세라는 가톨릭 교황이 커피를 먹어봐요. 맛있네? 그러면서 진행시켜. 그러면서 유럽 전역의 커피 문화가 발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이 커피 하나만 놓고 봐도 사실 이슬람 문화가 유럽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슬람 문화가 서구에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게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라고 하죠. 사실 그 중세의 이슬람은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지식 추구를 미덕으로 삼았다고 하죠. 왜 이슬람어 중에는 알자 들어간 게 많아요? 이슬람어 관사가 알이기 때문인데요. 보세요. 알코올, 알칼리, 알고리즘 이런 단어들이 다 아랍어에서 온 단어들이에요. 그만큼 유럽의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거든요. 그래서 10세기 무렵에 페르시아 의사는 당시에 폐렴과 간염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치료를 하기도 했고요. 13세기 무렵에 무슬림 의사들이 두개골 절제술을 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이런 무슬림 의학들, 과학들, 수학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철학도 있어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리스 철학들도 다 이슬람 세계에서 연구되던 것들이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유럽의 문예 부흥 운동, 우리가 흔히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유럽의 어떤 지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기반이 됐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많은 겁니다. 아무래도 중세 유럽은 신중심의 세계관이다 보니까 뭐 천동설, 지동설 논쟁은 물론이고요. 의학마저도 종교가 대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꽤 많았죠. 예를 들면 마귀를 쫓는 의식인 뭐 엑소시즘이랄지 이런 것들이 의학을 대체한 측면이 있었는데 여기에 아랍의 수학과 과학이 전해진 거죠. 아랍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척박한 사막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별자리를 보고 길을 찾아가야 되니까 당연히 과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상업밖에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아라비아 상인들 돈, 노름, 숫자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수학도 발달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슬람 문명에 비해서 유럽을 당시에 그래서 중세 암흑기라고도 부르잖아요. 이런 중세 암흑기가 이슬람 문명과 만나면서 르네상스로 변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아랍 세계가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니, 우리 김치를 몇백 년 뒤에 다른 나라에서 먹어보고 야 맛있네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났는데 이걸 보더니 또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를 보고 김치 종주국이라고 하면 기분이 어떠겠어요? 좋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랍 사회가 서구를 어떤 시선으로 볼지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서구 문명을 막 깎아내리려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서구 문명에서는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해양을 진출하게 되고 또 제국주의 지배를 하게 되고 온갖 기술, 산업혁명 이후의 기술 발전을 서구가 주도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19세기, 20세기에는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서구의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럽 중심, 서양 중심의 역사를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중심의 역사만 이해하는 건 오히려 반쪽만 아는 셈일 수도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슬람권인 중동에서 석유가 발견된 뒤에는 또 서구 열강들,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또 에너지 이권도 많이 개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슬람권, 중동 이 볼 때 서구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문화나 과학과 수학 같은 지적 기반도 가져가서 발전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좀 힘을 가졌다고 자원도 가져가지 온갖 이권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1900년대에 들어서는 영국 주도로 아랍인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나라를 건국하는 게 추진이 되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랍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문화도 가져가, 과학도 가져가, 기술도 가져가, 자원도 가져가, 그런데 이번엔 땅도 가져가? 그러니까 반미 감정, 반서구 감정이 들끓게 되는 계기가 된 거고요. 더군다나 종교적 갈등, 거기다 영토 갈등, 거기에 문화 갈등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벌어진 게 바로 중동 분쟁이고요. 이런 중동 분쟁은 나중에 20세기 중동 전쟁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20세기 중동 전쟁 그리고 반미 테러 조직의 결성 일련의 흐름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제가 이 내용은 나중에 이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